경기 파주시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이곳 직원인 32살 A씨는 5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오다가 내부 조사로 덜미가 잡혀서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인삼 등 농산물과 자재 관리를 담당한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농협 추산으로 최대 70억 원.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매입 재고 재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린 후 회사에서 구매 금액을 받아 차명 계좌로 빼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상 거래가 흔한 농산물 시장의 상황을 이용해 회계 장부와 재고를 꾸며온 터라 알아채기 쉽지 않았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회계 장부와 재고가 계속 일치하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A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업무에서 배제가 되신 상황인가요?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코인 투자로 탕진하거나 외제차 등 사치품을 사는 데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농협 측으로부터 횡령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뒤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정확한 횡령 규모를 파악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농협 내 외부에서 A씨를 돕거나 부추긴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농협 직원이 거액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힌 건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 광주시 지역 농협에서도 직원이 회사 돈 40억 원을 빼돌려 스포츠 토토와 코인 등으로 탕진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농협 직원이 거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농협 중앙회는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앙농협 지점. 아침 9시 30분쯤 70대 할머니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 농협 지점에서 자신이 모르는 대출 신청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다른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러 갔다가 본인이 개설하지도 않은 농협 입출금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농협 측이 확인해보니 해당 지점 직원 39살 김모 씨가 이 할머니의 정기예금 5천만 원을 담보로 4,500만 원을 몰래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고객 10여 명의 계좌를 몰래 이용해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횡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횡령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가 처리한 대출 업무 관련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 지점과 관리 감독 기관인 농협중앙회도 즉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단 횡령금 규모를 파악부터 한 뒤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보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 광주시와 파주시에서도 지역 농협 직원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탕진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농협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기관 내부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역 농협 지점. 지난 9일 자동화기기 ATM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기계에 실제로 들어있는 현금이 전산에 입력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지점이 보유한 전체 현금으로 범위를 넓혀보니 1억 2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해서 원래 있어야 할 액수의 20%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돈을 몰래 빼간 사람은 지점에서 10년 동안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30대 여성 A씨. 직원은 자동화기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TM에 현금을 넣을 때마다 조금씩 빼돌린 건데 기계가 돈통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 악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을 조작해 마치 돈을 다 넣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돈을 훔쳤다고 인정했고 챙긴 돈으론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농협중앙회 규정을 보면 지점 상위 책임자는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제 검사를 매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점장도 한 달 간격으로 시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A씨가 3개월 넘게 거액을 횡령하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점에서 시제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A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은 뒤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역 농협 직원이 현금 인출기에서 1억 원 넘게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구로구 지역농협 직원 횡령 사건. 비슷한 시기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른 지역농협 지점에서도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납 업무를 맡아오던 30대 남성 A씨가 지점이 보유한 현금 가운데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겁니다.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점 금고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빼낸 뒤 모두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썼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지점 측은 있어야 할 현금의 30% 이상이 사라졌다는 걸 A씨가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실제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일 확인하는 시제 검사가 이번에도 허술했던 겁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 시제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부문 감사를 진행합니다. 정기 감사는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2년에 한 차례, 부문 감사는 사고가 난 지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따로 예고가 없는 불시 감사는 올해 상반기 140곳에서 이뤄졌는데 여기서 적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역 농축협이 전국적으로 4,7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감시망으론 횡령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문감사의 경우에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후 약방문 형태의 형식적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감사의 효과성과 투입 인력과 시간의 빈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딴 횡령 사고에 농협중앙회 측은 불시 감사 횟수를 늘리고 시제 검사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중은행처럼 정기 감사도 주기를 두는 대신 불시에 진행하거나 영업점끼리 교차 점검하게 하는 등 내부 통제를 더 엄격히 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지역 농협입니다. 지난 2020년 이 농협의 대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땅값의 80%까지지만 상무의 부인에겐 실제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이 대출됐습니다.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22개 필지를 사기 위해 1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돈은 모두 32억여 원. 이 가운데 농협 내부 규정보다 많이 나간 대출금은 10억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내부 규정을 피해갔을까? 대출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은 원래 무작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무의 부하 직원이 특정 법인을 지정해 매매가보다 많은 돈이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래 대출금이 나가기 전 지역 농협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명의로 대출 담당 상무가 거액을 셀프 대출 받았다는 내부 고발로 결국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경기감사국은 감사를 벌여 지역 농협의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실제 거래된 땅값보다 많은 대출금이 나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해당 상무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무는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산 건 조합원 수를 늘려 지역 농협의 매출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감사 직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와이프나 저희 법인하고가 했다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 농협 사업을 일으키자는 목적에 따른 적 없었고.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출 담당 상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상무가 재판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농협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셀프 대출을 했던 상무는 임원에서 물러났지만 감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징계 없이 현재도 대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남은 재판 때문에 관련 기록이 모두 검찰에 있다며 아직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난해 6월 YTN이 단독 보도한 경기 파주시 지역농협 횡령 사건. 재고 관리를 담당해온 30대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빼돌려왔습니다. A씨는 이렇게 수년 동안 90억여 원을 횡령했는데 농협 측은 최초 범행으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농협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모두 264건입니다. 횡령액을 합치면 594억 원이 넘지만 이 가운데 59%만 회수됐습니다. 또 사고 액수 상위 10건으로 좁혀보면 농협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해 감사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9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를 좀 더 빨리 인지했다면 횡령액이 불어나는 걸 막는 건 물론 사적으로 유용하기 전에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돈의 쓰임에 대해서 흐름을 안다면은 이렇게 큰 엄청난 횡령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농협과 축협의 이런 횡령이 저는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농협을 포함하면 수천 곳에 이르는 지점을 매일같이 관리하기에는 인력도 시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전산으로 상시 감시를 하더라도 적은 금액을 장기간 빼돌리는 눈속임까지 적발해내는 건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농협 경제지주에서 차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과 갑질, 폭언으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회사를 떠나며 손에 쥔 금액은 4억 5천만 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법정 퇴직금의 3배 가까이를 더 받았습니다. NH농협은행 지부장급 직원이었던 B씨도 지난 2019년 정직기간 중에 희망퇴직 신청이 승인돼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인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쓴 것도 명예퇴직금을 챙기는 데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퇴직자 가운데 징계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은 32명, 징계 중이었던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이들 38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명예퇴직금 10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0억 7천여만 원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로 징계를 받고도 한 사람당 평균 4억 2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타낸 셈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 임용이 제한된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말라고 농협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3년이 지나도록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징계자에게 퇴직금을 두둑히 주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자기 직원들만 감싸며 방만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징계자들을 명퇴를 시켜서 거기에 명퇴금을 주면은 그것이 농민의 피와 땀이 결국 명퇴에게 잘못 쓰여진 거거든요.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징계 기간 중 퇴직을 하는 경우 남은 징계 기간만큼을 차감해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징계 기간이 끝난 직원에 대해서까지 명예퇴직금을 깎아버리면 과중 징계 우려가 커서 당장 제도를 손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와 협의해 징계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